1902년 충남 천안,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작은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유관순. 하지만 이미 조선은 일본의 그늘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1905년 을사능약, 1910년 한일강제병 앞, 유관순이 자라는 동안 조선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8살 소녀는 이제 일본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는 조선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라고 해야 해요? 어린 유관순의 순진한 질문에 아버지는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로 수업을 받아야 했고 일본 천황에게 절해야 했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야만적인 것으로 가르쳐졌고 일본의 지배는 문명의 은혜라고 배워야 했습니다. 나라를 잃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소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 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자존심, 그리고 꿈을 잃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매일 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유관순은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서 우리말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마을 어른들의 한숨 섞인 이야기. 우리에게도 임금님이 계셨는데,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를 들으며 자란 유관순. 그 작은 가슴에는 분명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는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들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1916년 14살 유관순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이화학당 진학 소식이었습니다. 시골 소녀가 서울의 학교에 간다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배워야 한다. 우리 딸이 더 넓은 세상을 알아야 한다. 부모님의 결심으로 유관순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서울행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화학당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양옥 건물, 넓은 운동장, 그리고 여학생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공부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선교사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유관순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었습니다.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 출애굽기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집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는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조선과 겹쳐 보였습니다. 전국에서 온 똑똑한 여학생들과의 밤늦은 토론도 유관순을 변화시켰습니다. 교육이 나라를 구원한다. 여성도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바로 조선의 미래다라는 믿음을 공유했습니다. 외국의 독립운동 이야기들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독립, 프랑스 대혁명, 중국의 신해혁명, 조선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배움은 나라를 되찾는 길이다. 이것이 이화학당에서 깨달은 유관순의 신념이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깨어난 국민의 의식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의 밑거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화학당에서의 3년은 시골 소녀를 민족의식에 눈뜬 젊은 지식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그녀는 조선 민족 전체의 해방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919년 2월, 이화학당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곧 큰일이 일어날 거래. 우리도 뭔가 해야 한다는데. 학생들 사이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33명의 민족 대표가 독립선언서에 서명했고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도 참여해야 해. 유관순의 눈이 빛났습니다. 일부는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때가 아니면 언제 나라를 되찾겠느냐며 적극 참여를 결의했습니다. 3월 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유관순도 그 군중 속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조선이 독립을 선언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독립선언서 낭독이 시작되자 유관순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첫 번째 만세 소리와 함께 탑골공원은 만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유관순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10여 년간 쌓인 분노와 한이 모두 그 함성에 담겨 나왔습니다.
시위는 종로 일대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태극기를 흔들며 행진했습니다. 유관순도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띠에 대한 독립이라 쓴 글씨를 달고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곤봉과 칼을 휘두르는 일본 경찰들, 체포되고 피를 흘리는 사람들. 그런 상황에서도 유관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월 5일까지 계속된 시위에 매일 참여한 유관순. 이화학당이 휴교령을 내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나라가 일어서야 한다며 더 큰 계획을 품었습니다. 3.1운동 참여로 유관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단순히 독립을 꿈꾸는 학생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이런 감동을 느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3월 중순, 유관순은 고향 천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화학당이 일제 탄압으로 휴교에 들어갔지만 그녀에게는 오히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서울에서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3.1운동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만 명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그 감동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부모님과 마을 어른들은 놀라며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조선 사람들이 일어섰다는 소식에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우리도 해야 해요. 유관순의 목소리는 확신에 가득했습니다. 온 나라, 모든 마을에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해요. 그래야 일본도 조선 사람들이 정말로 독립을 원한다는 것을 알 거예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놔둘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유관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마을을 돌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어디든 찾아가 3.1운동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 일본 사람 행세하며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지금 용기를 내지 않으면 후손들은 영원히 일본의 노예로 살아야 해요. 아우네 교회 조인원 목사도 동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유를 주시려 한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 종교적 신념과 민족 의식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젊은이들과 여성들이 먼저 호응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해야지. 우리 마을에서도 만세를 불러보자. 드디어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4월 1일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벌이기로 한 것입니다. 천안뿐 아니라 주변 지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많은 이들에게 독립의지를 보여줄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유관순은 밤낮으로 준비했습니다. 태극기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만세운동 순서도 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서울 사람들처럼 할 수 있어요. 유관순의 열정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운명의 날 4월 1일을 모든 사람이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1919년 4월 1일 봄 기운이 완연한 아침, 아우네 장터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천안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까지 몰려든 사람들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유관순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흰 치마 저고리를 단정히 입고 가슴에 태극기를 품었습니다. 관순아, 정말 해야겠니? 어머니의 걱정. 어린 물음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라고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 예정된 시각, 유관순이 태극기를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그 순간 장터 곳곳에서 태극기가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한 목소리로 만세를 외치는 장면은 장관이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젖먹이를 업은 아낙네까지 모든 사람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70년을 살며 처음 느끼는 감동이라며 눈물 흘리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조선 독립 만세, 일본 놈들은 물러가라. 유관순이 군중을 이끌며 장터를 행진했습니다. 태극기를 든 그녀는 마치 조선의 여신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본 헌병대가 출동한 것입니다. 해산하라. 해산하지 않으면 발포한다. 위협적인 외침이 장터를 울렸습니다.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우리는 죽어도 굴복하지 않는다. 그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일제의 무차별 총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장터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사람들, 비명소리, 그러면서도 여전히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 유관순의 부모님도 그 참혹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유중권 씨는 총탄을 맞고 쓰러졌고, 이소사 씨도 남편을 부축하려다 함께 희생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유관순의 절규가 핏빛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19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부모님의 시신을 품에 안고 오열하는 유관순. 하지만 슬픔과 분노는 오히려 그녀의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이 꼭 나라를 되찾겠습니다. 핏물 흐르는 아온의 장터에서 유관순은 다짐했습니다. 개인적 복수가 아닌 민족 독립을 위한 더 큰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말입니다. 비록 참혹한 결말이었지만 아온의 장터 만세운동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시골 마을 사람들도 독립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온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4월 28일 새벽 유관순의 집에 일본 헌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유관순을 체포한다. 무거운 군화 소리와 함께 새벽 정적이 깨어졌습니다. 유관순은 담담했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선 사람 유관순이다. 조선 독립을 위해 싸웠으니 당당하다. 체포 순간에도 당당했습니다. 헌병들이 밧줄로 묶으려 하자 먼저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정신만은 절대 묶을 수 없을 것이다. 천안 헌병분 주소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제는 만세운동 배후를 캐내려 온갖 잔혹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전기고문, 물고문, 몽둥이질. 18살 소녀에게는 너무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배후가 누구냐? 밤낮 가리지 않는 신문에 유관순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나는 조선 사람이다. 조선 독립은 모든 조선 사람의 소원이다.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원한 일이다. 고문이 심해질수록 의지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전기 고문으로 의식을 잃어도 깨어나면 다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경성복심법원으로 이송된 유관순. 법정에 선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고문으로 얼굴이 부어올랐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굳건했습니다. 피고 유관순, 죄를 인정하느냐? 재판장의 질문에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 독립을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그것이 죄라면 기꺼이 지겠습니다. 진정한 죄인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은 일본입니다.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18살 소녀가 일제의 부당함을 당당히 규탄하는 모습에 방청객들도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법정에서 정의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1심 징역 5년, 상고심에서 3년으로 감형. 하지만 유관순에게 감형은 굴욕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일제강점이야말로 진짜 죄악이다. 9월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었습니다. 더욱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유관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이 육체를 가둘 수는 있어도 조선 독립에 대한 염원만은 절대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체포부터 재판까지 한 번도 굴복하지 않은 유관순. 오히려 자신의 신념이 얼마나 확고한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새로운 투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1919년 9월 서대문 형무소 8호 감방.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 앉은 유관순의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정신만은 여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오히려 더욱 뜨거운 투지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는 전국 각지의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유관순이 여옥사에서 만난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권혜라, 신관빈, 어윤이 같은 마음을 품은 여성들과의 만남이 큰 위로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조선 독립의 증거야. 유관순은 동료 수감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다는 것은 일제가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뜻이야. 하지만 감옥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하루 두 끼의 보리밥, 찬바람 스며드는 차가운 간밤, 그리고 끊임없는 고문과 회유가 수감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일제는 유관순을 굴복시키려 온갖 방법을 썼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천황에게 사죄하면 석방시켜주겠다. 이화학당으로 돌아가 공부할 수도 있다. 달콤한 회유책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나는 조선 사람이고 조선 독립은 정당한 권리다. 사죄할 것은 일본이다. 회유가 통하지 않자 더욱 잔혹한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관순은 더 큰 소리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감방 전체가 울릴 정도의 힘찬 외침은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3월 1일이 되면 옥중 만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1920년 3.1절 감옥 안에서도 태극기를 만들어 흔들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일제가 가혹한 처벌을 가해도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우리 민족의 의지를 지켜낼까요? 지쳐가는 동료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딸들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조선의 미래도 무너져요. 감옥 생활이 길어질수록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고문 후유증과 영양실조, 춥고 습한 환경으로 폐병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신만은 처음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920년 9월 28일 새벽 유관순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20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동료 수감자들에게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더욱 강한 의지로 독립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다짐을 심어주었습니다. 유관순은 감옥에서조차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조선 민족의 불굴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그날 35년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조선이 해방되었습니다. 온 민족이 환호하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칠 때 25년 전 서대문 형무소에서 숨진 한 소녀를 기억했습니다. 유관순, 그 이름이 다시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방 후 유관순의 삶과 투쟁이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묻혀있던 업적들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아온의 장터 만세운동, 서대문 형무소, 옥중 투쟁, 그리고 조국을 위해 바친 숭고한 희생정신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유관순은 건국 훈장 독립장에 주소되었습니다.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그녀의 공로를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념은 국민들 마음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곳곳에 유관순의 이름을 딴 학교와 도로가 생겨났습니다. 천안 유관순 기념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등이 건립되어 그녀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매년 3월 1일과 9월 28일에는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교과서에도 유관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나라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용기,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 개인도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배웁니다.